오늘은 음향학 3-1 목소리 음향학의 이론적 모델 중 첫 번째 반폐쇄관 공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들어서기 앞서서 이론적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 음향적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뜻합니다. 실제로 성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예, 성도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모델링 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빨의 모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이런 부분들, 후두개가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주머니들, 공간들이 있죠. 뭐 이상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컴퓨터적으로는 모델링화 할 수 있어요. 모델링화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간단화시키는 모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표적이에요. 이제 보컬 트랙트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요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거죠. 예. 단순화해서 요 통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요 모델의 대략적인 반응 동작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이렇게 복잡하면 할수록 좋죠. 예. 보컬 트랙트 모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하게 모델링이 된 게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비강까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좋을 거예요.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여기는 더 복잡하죠, 그죠? 여러 가지 통으로 공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단순한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알아볼 거예요. 반폐쇄관 공명기, 연결된 헬름홀츠 공명기 이 두 가지 모델만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많아지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직관적으로 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혀가 높아졌을 때,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후두를 내렸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결된 헬름홀츠 공명기를 넘어서게 되면 인간의 직관적인 보통 사람의 물론 엄청 똑똑하면 알 수도 있지만 직관적인 그냥 보고 탁 알 수 제가 후두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후두가 내려갔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목구멍이 좁아졌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등등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모델 중에 두 가지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이 오늘 반폐쇄관 공명기인데 간단해요. 우리의 성도 모양을 요렇게 한쪽이 닫혀 있고 한쪽이 열려 있는 관으로 본다는 거죠. 튜브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반만 폐쇄되어 있으니까 반폐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이 중요하니까 개념과 결론이 중요해요. 자, 이런 튜브의 이제 공명 특성은 물리 시간에 저희 학창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날 텐데 양쪽이 열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제파가 형성이 되는데 튜브의 내에서는 정제파가 형성되는데 이게 스탠딩 웨이브라고 멈춰 있는 상태의 웨이브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 오는 게 한쪽에서 반사돼서 오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스탠드 웨이브. 네. 이런 식으로 디시플로우가 되면 여기서 반사가 되죠. 입에서. 네. 반사가 돼서 정제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제파는 멈춰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제파,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죠.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는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주파수가 일정한 대신에 거리에 따라서
정제파가 형성되는 게 달라요. 불규칙하다가 이렇게 정제파가 좀 형성이 되죠. 이건 2분의 1, 아까는 3분의 1 잠시 됐었다가 2분의 1이 되죠. 여기 주파수가 일정하니까 거리에 따라서 정제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중앙을 정확하게 잡으면 여기 정제파가 형성이 되죠. 다만 우리 성도의 경우에는 이제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주파수가 달라지죠. 대신 성대의 주파수가 달라지죠. 그거에 따라서 정제파가 형성이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입 모양을 형상화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한쪽이 열려 있고 한쪽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뭐 이게 소고 이게 밀이라고 칩시다. 소고 밀이면 밀 한 개 반드시 이제 개폐 부에서 형성이 되고 소 한 부분이 이제 이 시작점 성도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형성이 돼요. 이게 제일 처음에 형성되는 공명주파수, 이게 두 번째 형성될 수 있는 공명주파수, 세 번째 형성될 수 있는 공명주파수, 네 번째 형성될 수 있는 공명주파수가 되죠. 자, 이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성도의 평균적인 길이는 17.5cm예요. 요한 준트버그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준트버그가 17.5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결론이 17.5의 4배의 파장을 가지는 첫 번째 주파수는 이거는 500Hz, 두 번째는 1500Hz, 세 번째는 2500Hz, 네 번째는 3500Hz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명 주파수는 500, 1500, 2500, 3500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만약 성도가 짧은 사람이라면 이 공명 주파수는 당연히 높아질 거고 성도가 긴 사람이라면 이 공명 주파수는 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 성도는 저렇게 평평한 벽면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략화시킨 모델이고 이 모델의 의의는 첫 번째 공명 주파수 즉 F1, F2, F3가 각기 5000, 1500, 2500에서 언저리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계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주파수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보월 포먼트 그래프를 보시면 스펙트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오케이. 자, 실제로 주파수를 보면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요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는데 보통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요게 하나가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게 F1일까 F2일까 F3일까 처음 보고 느낌이 잘 안 오죠. 심지어는 F1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F2가 없는 경우가 있고 F3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모음 튜닝을 잘못하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사이 간격이 좁은데 고음 같은 경우는 이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면 포먼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포먼트 튜닝을 제대로 못하는 고음의 경우에는 포먼트 튜닝을 못하면 포먼트가 관찰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500 근처에서 형성이 되면 이건 F1이고 즉 인두광에서 만들어지고 1500 근처에서 포먼트가 형성되면 이거는 세컨드 포먼트구나, 구강에서 형성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포먼트가 5000에서 1500 근처에서 형성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포먼트가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성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조절하는 모델은 뭐냐? 조절하는 원리를 알 수 있는 모델은 뭐냐? 포먼트의 주파수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은 뭐냐면 그게 헬리몰츠 연결된 헬리몰츠 공명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음영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연결된 헬리몰츠 공명기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F1과 F2, F3의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뭐 때문에 뭐에 의해서 증명이 되냐? 이 반폐쇄관 공명기 모델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 그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